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산회계 2급 강의 시간입니다. 예, 전산회계 2급 그러면 회계의 가장 기초죠.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기초가 중요하다. 무슨 과목이든 간에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계도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전산회계 2급을 강의하는 것이 없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전산회계 1급부터 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산회계 2급이 여러분들 2급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전산회계 1급은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이 수월하면 전산세무 2급도 수월할 거고요. 당연히 전산세무 1급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산회계 1급을 곧바로 뭐가 급한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늦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과목이 2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이 가장 기초고 낮은 급수라고 하면 돼요. 전산회계와 전산세무가 있는데 이 세무는 세법이 들어가는 높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이 가장 기본인데 이 전산회계 2급 과목을 가장 먼저 기초를 다지다시피 해서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론이 30% 그리고 시험이 실무가 70%. 그래서 실무는 컴퓨터로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서 우리가 70%, 70점이죠. 그러면 이론 30점과 실무 70점 이렇게 해서 합이 100점 만점 중에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한다. 합격. 네, 합격. 이렇게 7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서 이론하고 실무랑 같이 보니까 실무만 입력을 해서 그냥 시험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시피 이론도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론 30점, 실무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목을 한번 볼까요? 과목을 보면 발급 비용 그 다음에 이렇게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과목을 여기서부터 전산회계 2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전산회계 2급이죠. 이 과목은 자 이론이 회계 원리 가장 기본적인 회계 원리 이걸 가지고서 이론이 회계 원리죠. 이론 회계 원리 재무회계 회계 원리 이게 이제 이론 요것밖에 없어요. 30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산에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2급이 끝나면 전산회계 1급 과정이 있죠. 전산회계 1급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 봅시다. 이론이 회계 원리에다가 여러분들 그 원가 회계가 플러스 돼요. 원가 회계. 거기다가 부가가치세법, 부가세가 있는 문제, 여기까지가 이론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원가 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다 이제 추가되는 게 뭐예요? 원가 회계와 부가가치세 이렇게 추가가 된다. 전산회계 1급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는가 봐봐요. 세무회계에서 소득세법이 추가됩니다. 소득세법이. 그래서 세무 2급이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과목이 바로 전산세무 2급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어디를 꼭 해야 되냐면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전산세무 2급 과정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가지고서 실무에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 이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늦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늦은 것 같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게 이제 부가세 작성,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전산세무 2급의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부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급여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정산까지가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우리가 알고자 하고 궁금해한 내용들은 전부가 다 전산세무 2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인데 여기에서 회계가 아니라 세무가 들어간 것이 높은 거다 그랬어요. 전산세무 1급은 여기에서 가장 높은 급수고 합격률이 가장 안 나오는 높은 급수고 합격률이 가장 낮게 나오는 급수죠.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는 전산세무 2급에다가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뭘까요? 법인세법을 우리가 추가하면 전산세무 1급.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회계와 세무는 지금 다르다. 자, 전산회계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 과목이, 그리고 전산세무는 우리가 이제 세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무가 들어간 것이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전산세무 1급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산 이제 세무 1급이고 그게 이제 법인 조정이라고 그러고 전산세무 2급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2급이니까 전산회계 2급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산회계 2급 내용을 보시면, 자, 전산회계 2급이 회계 원리예요. 이론이 회계 원리. 그래서 이것은 전산회계 2급의 재무회계, 회계 원리라는 이 과목이 전산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까지 전체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바로 회계 원리,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회계 1급에서 공부하는 원가 회계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 중에 부가세법, 그 다음에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과세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인세법. 이렇게 우리가 전산세무 1급까지 대체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무시험에서는 이렇게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내용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장부에 조회해서 뭐 받을 돈이 얼마냐, 지급할 돈이 얼마냐, 어떤 회사에 이런 각 조회 개념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공부를 해야 다음 과정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은 70점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자, 국가 공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시험 보시려면 이제 한국세무사회 자격 시험 해가지고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단은 여러분들 사진이 필요해요. 사진이 필요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회원 가입, 먼저 회원 가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1시간, 우리가 시간은 6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산회계 2급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회계 원리, 회계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 챕터 3에 보시면 수익 비용 재무 제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챕터 4에 보면 거래에 대한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분계와 전기, 그 다음에 6장의 장부, 그 다음에 7장의 시산표, 그 다음에 8장의 결산, 이렇게 하고 이제 재무회계 중점적으로 계정별로 이론을 정리하는 파트가 나왔습니다. 유동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는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개인 기업, 여기 기업이네요. 개인 기업의 자본금과 인출금, 그 다음에 손익의 정리. 우리가 지금 교재를 딱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차례를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일단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의 파트가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실습이구나. 실습, 전산에 입력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등록,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제표, 일반전표 입력, 결산, 장부 조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챕터 6에 보시면 자격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 분계 연습하는 거, 이 분계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00문제 정도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기초다지기라는 게 있어요. 기초다지기. 그래서 기출문제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 책의 구성이. 그래서 징검다리는 바로 기초다지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5회 정도가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이건 어려워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집중 심화가 한 5회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풀어볼 수 있겠지만 최근 기출 문제 항상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그러한 방법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산회계 2급의 내용들을 우리가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회계의 기본 개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목적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기초가 전산회계 몇 급? 2급입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을 가장 먼저 공부하신다는 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하는 것은 어렵게 가는 길이고요. 전산회계 2급은 일단은 전산회계 2급도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이라는 과목을 한 과목을 재무회계를 완벽하게 끝내고 간다는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한 번 보고 간다는 것만 해도 전산회계 1급 가는데 아주 수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하고 쭉 끝에까지 자 중간에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주의할 점 중간에 공부하시다가 뭐가 있다? 모르는 게 있다.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쭉 끝까지 들어보시고 끝에까지 한번 공부를 해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대로 묻고 답하고 문답식 강의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하고 실시간에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까지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을 해라 라고 저는 안내를 첫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